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진행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반노동 주체들이 벌이고 있는 노동계약 법안 등 정책,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왜 이런지, 그리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어떤 상황인지. 지난 주말입니다. 우리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김용균 청년 노동자 쭉 이 투쟁을 좀 진행했었는데, 바로 어머님, 아버님이 조형물을 이렇게 지난 주말에 제막을 했던 경우가 있고, 최근에 전태일 기념관 한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청계천의 전태일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이야기고요. 돈 이야기하기 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산업재해로 인한 이 재벌 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좀 되었어요. 사람이 일터에서 죽어야지만이, 또 모든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로 싸워야지만이 재벌과 가진 사람들의 이득을 보호했던 산업안전법, 여러 악법이 있지만 개정했던 역사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동 문제는 여러 갈등, 이렇게 모순 문제 중에서 가장 막바지에 인간 문제 전에 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30년 만에 개정된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탄력근로제 확대,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혁, 노조 파기법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인 건 아시죠?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최저임금법을 개혁해서 산입법을 늘리겠다는 것이, 눈치 보면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노동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제로 조절을 했는데, 탄력근로제를 기간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ILO 국제노동기구 100년이 되는데요.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노조 손발 묶기 위한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난 노동개혁을 민주노총과 노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노동개혁,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작년 5월 28일 날 두 가지 법안을 개혁을 좀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고,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절차에 예의를 뒀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최저임금법에 대한 그 법률을 좀 조절해서 통과시켰고, 취업규칙,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을 주체로 한 취업규칙을 불이익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규정이 있었는데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열어둔 겁니다. 첫 번째 거 설명드릴까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정당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건 반드시 받아야 할 최저임금 제도, 올해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17.5%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렇게 변천이 좀 됐고요. 쭉 연도별로도 쭉 액수 나 있습니다. 2017년, 8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16.4% 올리면서 2020년까지 모든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하겠다 약속을 다 했습니다. 보수 후보부터 진보 후보까지. 그런데 2020년 10,000원 약속은 1년 만에 파기를 했죠. 도저히 어렵겠다, 이렇게 후퇴를 좀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올해는 8,350원에 174만 5,150원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민영사상 책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구성, 밑에 보시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39, 27명이 조절을 해서 매년 5월달 막바지에 좀 진행하는데, 이것이 민주노총이 작년에는 빠지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10,000원 안 되는 과정에서 제기하면서 탈퇴를 좀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구조 체계가 좀 복잡해요. 다른 나라보다. 기본급이면 기본급이지 그 안에 10대, 상여금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수당을 보통
10대 교통비 중 월급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면 그걸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외의 조항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 안에 10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분할해서 월별로 나눠서 하면서 최저임금 효과를 무마하기 위한 이런 좀 그리고 재벌 아니면은 기업의 의도가 좀 담긴 산입범위 확대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14만 5,150원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월. 근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다 보면 6,731원만 돼서 월 8만 원 돈의 금액이 기대가 감소가 되는 이런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소개해드리자면 함박 스테이크를 작년에 올해는 한 150g짜리였는데 이 그릇이 함박 스테이크만 150이었는데 이 전체 그릇을 101인분을 30g 더해서 인상한다 발표를 해놓고 고객들을 불러다 놓고는 발표한다는 것이 기존의 야채나 소스나 이런 거 포함 접시 포크 무게까지 180이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림 소개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5월달에 이렇게 좀 변경된 사안을 보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최저임금법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을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삭감하는 법이고 사용자, 사장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꼼수를 합법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여금이나 이렇게 조절하면서 법적으로 테두리에 좀 넘어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배제되면서 이런 문제가 계약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500만 원, 월 한 205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노동자 생활임금 속에서는. 그래서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 확인해 보니까 제조업이나 마트업, 건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포함이 됐던 거죠. 월 600만 원. 그래서 한 50만 원 이상 고위 노동자들은 깎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도 없는 거고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부가 바꾸면서 선진국형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거였어요. 기본급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 선진국형 표현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막 쪼개는 이런 풍토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식대나 교통비도 다 기본급에 다 포함돼서 나왔는데 그것을 제외해서 식대도 낸다든지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식대는 따로 빼서 늘 밥 먹고 밥값을 내고 밥 먹으라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통상임금이 이거는 보통 이렇게 법률적 단어니까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좀 해요. 근데 이 통상임금보다 최저임금 1,700 그 액수만큼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놓고 다시 사용자들 뜻대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끔 법안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야근 말고 사랑을 하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국 노동자들이 유럽의 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보다 멕시코가 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 시간을 일하고 있는 한국에서 워라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 이탈리아나 북유럽이긴 한데요. 35에서 36시간 정도의 노동 시간을 하면서도 연평균 소득이 높은 거잖아요. 근로 시간이 짧아야 선진국이라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작년 2월 달에 한 주를 휴일 포함해서 7일로 명시를 해서 주 52시간을 상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일 근로시간 그리고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했던 거라든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좀 있어요. 그걸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연소자 18세 이하는 35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좀 개선된 정으로 해서
2월 달에 많이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상황에서 1년 만에 이것을 또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게 회사 비율을 한 건데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야근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기본은 소정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 휴일과 저녁 연장 근로 시간 대비해서 시간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을 이전에는 68시간이었는데 52시간으로 확고하게 정한 것이 법안의 그 핵심 요지였고, 근데 이것이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00인 미만, 그리고 내후년에는 50인 미만도 이걸 적용될 수 있게끔 개정을 한 거죠. 그리고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도 법률로 좀 확정을 좀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대를 조절하려면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좀 정한 겁니다. 특례조항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수업 같은 경우는 쉬지 못하잖아요. 교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휴일 시간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하면서 더 노동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연소자 35시간을 축소했고 연장근로도 5시간으로 축소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을 봐야 되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서 종속되어서 노동하는 경우를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다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 먹는다고 해서 노동시간이 아닌 거거든요. 휴식시간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유형 근로시간제라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탄력적, 선택적,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탄력 근로제입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같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3주나 3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이 많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빨리 퇴근시키고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랑 합의만 되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일해야 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 일의 패턴이 있을 텐데 야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야근 특근비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상황을 보전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업종은 더 사람을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인건비를 높여야 되는지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우려를 이 정부나 재계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탄력근로제의 운영 방식은 산업 현장에 맞게끔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우고, 이것을 2주 내에 하면 취업규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 노동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할 때는 노조 대표랑 합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례.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탄력근로제를 적용했을 때 한 7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노동자 급여에서 빼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근로시간 52시간의 규정에 기초해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노동 탄력근로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많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계약된 내용은 노조 파괴법으로 표현을 좀 아까 했는데 경사노위의 민주노총은 결정을 안 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경사노위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 측 그리고 항노총이 합의해주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본 안으로는 거의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의 청부입법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세게 해라, 민주당은 중간 정도에서 빨리 추진하자, 그리고 진보정당이 많지는 않지만 정의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한당이랑 국회 내에서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통과시킬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좀 미뤄지면서 지금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야 합의해서 자기 이득에 맞게끔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노조 파괴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업 시에 대체 근로를 허용할 수 있는 거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파업이나 노조 활동, 현장 활동을 사업장 내에서 못 한다, 밖에서 해라, 집회 내고 밖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법을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업 절차를 엄격화하는 거예요.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복수노조에서 우리 민주노조는 많이 적은 편이잖아요. 소수노조다 보니까 이 집회 허가라든지 파업에 대한 어떤 교섭이라든지 개별 교섭 다 보장되는데 그걸 다 복잡하게 파업 절차를 만들어 실제 파업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사례라든지, 보통은 임단협,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1년이나 2년에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새롭게 노동조합이
더 커지고 대표 노조가 바뀌게 되면 더 노동조합이 개선된 내용으로 협약을 해야 되는데 2년 너무 짧다. 4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어용 노조가 쭉 그 사측을 대변해서 교섭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영계에서 요구를 해서 노조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조가 파괴되겠죠? 노조를 만들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질 탄력근로제와 노조관계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국회가 동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되면 이 문제는 거의 6월달, 뭐 8월, 9월달 정기국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노동 계약된 정책 방향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이 후퇴할까, 노동 법안이 법 체계가 후퇴할까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노동 종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책 후퇴했고, 특히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좋은 거 좋다고 좋은 거 줬다고 줬는데 다시 아닌 것 같다고 뺏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법제도에서 봤을 때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객관 데이터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위별로 표현했는데 하위 저소득층, 고위 상위층은 이 차이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삼성 62조, SK 22조 등 상위 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익분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내 창구는 재벌의 이 고가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자본과 재벌, 보수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런 만큼 받자, 좀 쉬고 일하자, 이런 노동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탐욕, 너희들 욕심부려서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악선전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노동위기, 뭐 산업 전반의 몰락, 그런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는 2019년 3년 차 됩니다. 그리고 평화 2년, 3.1운동 100년, ILO 100년 의미에서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저희 ILO 100년을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를 대표로 해서 6월 달에 그 ILO 총회에서 아시아 대표 발언을 좀 할 계획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ILO에 가입은 돼 있지만 그에 맞게끔 실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노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도 3년 차에 재계 만나면서 휘둘리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전 정부가. 그래서 집권 3년 차에 특히 성격에서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노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3년 차에 많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죠. 그리고 민중의를 위해서 복무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과 가진 자들의 따라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는 3년 차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뒤에, 문재인 대통령 뒤에 누가 있죠? 박근혜와 같이 있어야 될 이정이 웃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과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 민중들 편에서 약속한 바대로 민중정책, 노동정책을 펼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정세나 노동 현안의 기초에서 우리 주체는 어떠한가? 제가 민주노총 간부한 지 2년 반 정도 됐지만 이전에 지역에서 활동할 때와 또 다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계급성, 그리고 주체성을 쭉 해서 사회를 변혁이나 사회 개조나 이걸 막 앞서는 역할을 일정 정도 하긴 하는데 욕심과 기대만큼 민주노총이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촛불 과정이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결집되고 있는 증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100만 민주노총이라고 좀 표현을 좀 했는데요. 한 5년 전 민주노총 이명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60명 정도 60명 정체를 좀 했었어요. 전국 교직원 노조, 정교조, 공무원 노조, 전공노 등은 그 법인 노조로 해서 민주노총에 포함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이 한 80만, 민주노총이 한 60만 정도가 좀 했었는데 촛불 정부 지나면서 3년간 100만으로 지금 102만까지 간 걸로 확인됐고, 공무원 노조, 정교조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5만, 3만 되니까. 그래서 제1노조가 되어서 한국노총이 방방 막 성명 쓰고 막 이랬던 일이 좀 있었어요. 2, 3월 달에. 그만큼 민주노총으로 결집되고 있는데, 이제는 임단투,
그 사업장 내 투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경제 투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정치와 사회 대개혁의 주체로서의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을 100만으로 모여진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적인 요구가 아닌가. 또한 민중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도 그리고 사회적 투쟁도 그 사회적 연대도 민중연대도 민주노총이나 서울본부도 그 방향에서 적극 펼치고 있는 현실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민주노총이 그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노동 존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주체를 저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노동 존중 사회는 두 가지가 관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률, 노사협약을 적용하는 현장이 많아지는 것, 이런 현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정치적 결집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노동존중 사회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직률이 30% 되는 나라에서 노동존중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 합쳐도 최근에 12%까지 된 것 같아요. 10%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30%는 되자고 이전에 진보정당 후보들도 다 주장했던 것처럼 그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헌법 33조는 노동조합, 8조는 정당, 진보정당에 대한 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는 자주적 주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강화, 이전 20년 선배들이 민주노총과 원내진보정당을 물려줬다? 만들어냈듯이 우리 또한 30%의 민주노총 조직률과 실력 있는 진보정당을 함께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 몫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41만, 73만, 100만 민주노총 발표하면서 30만이 증가한, 조직 노동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노조와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우리 동네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미조직 노동자로 표현하는데, 여기 노동자들의 손 맞잡고 그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또한 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전선활동하는 동지들이나 지역활동하는 동지들도 그 몫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남은 2년 결정되는 총선을 앞두고 이 몫은 엄청 크진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민중연대도 그 역할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촛불항쟁의 성과로 이렇게 100만 원 됐지만 그 실력으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면서 사진 2개 준비했는데요. 노동조합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같이 만들어가자. 예비 노동자들도 늦게 사회 진출하신 동지들 있지만 예비 노동자들도 있고, 또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노동자들 손 맞잡으시면 같이 함께 노동조합의 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정치 사상,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공동 투쟁하고 연대하는 노력들을 우리 동지들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봄 지나면서 오늘이죠. 세계 노동절 대회가 노동계약 처지와 ILO 협약, 노동기본권 쟁취의 내용으로 오늘 오후에 한 3만 4만 대호의 수도권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는 오후에 못 하시더라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